지우는 서울의 고급스러운 갤러리에서 열린 자선 만찬의 주최자였다. 그녀는 세련되게 꾸민 자태로 행사장 한가운데서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마음은 온통 다른 곳에 있었다. 그녀는 세상과 단절된 느낌을 받으며 홀로 자리하고 있었다. 주변은 고위층 인사들로 북적였고 그들의 칭찬과 관심이 쏟아졌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에 흥미를 잃어버린 듯 했다. 그녀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었지만 이런 자리를 피할 수 없었다. 항상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가족의 요구였다. 이제 그만 집에 돌아가자. 지우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자리를 뜰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때 그녀의 어머니인 윤희가 다가왔다. 윤희는 여전히 고급스러운 드레스를 입고 세련된 액세서리로 빛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빛나는 외모 속에는 은근한 압박과 요구가 깔려 있었다. 지은,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고 다급했다. 그녀는 지은의 팔을 부드럽게 잡으며 그녀를 따로 부르려 했다. 지은은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다. 어머니와 떨어져 있던 자리에 앉자 윤희는 주머니에서 한 장의 문서를 꺼냈다. 이건 다 우리가 진지하게 고려한 일이야? 이번에 가족을 위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금을 좀 지원해 줄 수 있을까? 윤희는 가볍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지은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대답했다. 어머니, 그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게 고급 부동산 사업이야. 이게 잘 되면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설득력 있었다. 내가 도와주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우리 가족의 미래가 달린 문제야. 지은은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에 눌려 그만 응답했다. 알겠어요. 지원할게요. 윤희는 만족스러운 듯 미소 지었다. 그럼, 고맙다. 꼭 기억할게. 그리고는 살짝 걱정스러운 얼굴로 덧붙였다. 다만, 자금을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 우리가 이제 막 시작하는 거니까. 지은은 마음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의 요구는 이제 시작된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요구가 조금씩 커져가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가족을 돕고 싶었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것 같다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 지우는 계속해서 가족들의 연락을 받았다. 이틀에 한 번씩 그녀의 형인 지훈이 연락을 해왔다더니 그 부동산 프로젝트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우리 좀 더 큰 집을 사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말이야. 너 좀 도와줄 수 있지? 지우는 이미 여러 차례 자금을 지원한 뒤였지만 이번엔 너무 큰 요구에 압도당할 뻔했다. 지훈, 나도 바빠.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보여줘. 그래야 내가 지원을 결정할 수 있을 거야. 지우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지훈은 그녀의 반응에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언니, 왜 그렇게 차갑게 굴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건 다 내가 성공했기 때문 아니야? 이제 내가 조금만 더 도와주면 우리 가족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지은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자신의 성공이 가족들에게 기대와 의무로 돌아오는 게 괴로웠다. 그녀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할 대상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을 말할 용기도 나지 않았다. 며칠 후, 지은은 자신의 회사에서 한 중요한 회의 후에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지은,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만나자. 가족들 다 모여서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어. 알겠어요. 하지만 그럼 오늘은 그 얘기를 미뤄도 될까요? 지은은 피곤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아니야, 꼭 오늘 해야 해. 이건 중요한 일이야.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은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어머니 집으로 향했다. 그곳에 도착하자 지훈과 어머니가 이미 앉아 있었다. 그리고 저녁을 먹는 동안
그들이 말하는 내용에 지우는 점점 더 기가 막혔다. 그냥 이번에 우리가 큰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면 언니가 자금을 좀 더 지원해야 할 것 같아. 사업이 크고 위험할수록 더 많은 돈이 필요해. 특히 우리는 큰 투자자들이랑 경쟁하고 있으니까. 지훈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윤희는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지은, 내가 없으면 우리가 다 망할 수도 있어. 이건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해 필요한 일이야. 지은은 얼어붙었다. 그녀의 내면에서 무엇인가가 폭발할 것만 같았다. 이미 너무 많은 자금을 지원했고 그들이 원하는 금액은 그녀의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숫자였다. 그녀는 자신이 속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 밤, 지우는 혼자서 서재에 앉아 문서를 펼쳐보았다. 그 문서들은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었다. 지훈과 어머니가 실제로 그녀의 이름을 빌려서 대출을 받았고 그 자금을 그녀의 회사에서 흘려보내고 있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 그들은 단지 그녀의 돈을 빼앗기 위해 그녀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우는 순간적인 충격에 말을 잃었다. 그리고 그동안 그녀가 믿어왔던 가족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속아주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지우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속고 있다는 생각에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형과 어머니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고 더 이상 자신을 이용하지 않도록 경고하려고 마음먹었다. 지우는 그날 밤 가족의 배신을 깨달은 후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어머니와 형의 말들이 끊임없이 떠오르며 그들이 얼마나 계산적이고 이기적인지에 대한 충격이 가시지 않았다. 이제까지 그녀는 그들의 말을 믿고 지원해왔지만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그녀의 돈이었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마음속에서 큰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그들과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그녀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업무를 정리한 뒤 가족과의 결판을 지을 준비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다. 어머니와 형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가능성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이 일은 이미 너무 커져버렸고 이제 그녀는 반드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했다. 지은은 점심시간이 지나자 어머니 집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마음을 다잡고 그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반복해서 생각했다. 이제 그들에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 그녀는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결국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의 가족이 아니었다. 어머니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어머니는 이미 거실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가 들어가자 어머니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그녀의 마음속에서 더욱 차가운 느낌을 불러일으켰다. 지은, 오늘은 정말 고마워. 너의 지원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큰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 정말 고마워. 뷰니는 그런 말을 하며 고맙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지은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그 속에 숨겨진 의도를 간파했다. 그녀가 던지는 고마워라는 말이 얼마나 비어있고 자신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셔야 해요. 지은은 침착하게 말하며 어머니를 직시했다. 저는 더 이상 당신과 형을 도울 수 없어요. 이미 제 자금은 다 지원했어요. 당신들이 원하는 금액은 너무 과한 거려. 윤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웃으며 말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말한 대로 이번 일이 잘 되면 내가 더 큰 보상을 받을 거야. 너는 지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지은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그녀가 여전히 자신을 속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까지의 대화와 행동들이 모두 진실을 감추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어머니,
당신들이 나에게 계속 요구하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어요. 나는 더 이상 당신들에게 내 돈을 줄 수 없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당신들에게 속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갑자기 손에 쥔 찻잔을 내려놓고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게 무슨 소리야, 지은. 우리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사랑이라니요. 지은은 차갑게 말했다. 그동안 당신들이 나에게 한 행동을 보면 사랑이라기보다는 단지 내 돈을 빼앗으려는 계획이었잖아요. 당신들만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어요. 윤희는 고개를 저으며 말문이 막혔다. 너, 그런 말로 나를 공격할 수는 없어. 내가 얼마나 널 위해서 했는데 그렇게 나를 비난할 수는 없다. 지은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그동안의 마음을 꾹 눌러 참으며 말을 이어갔다. 저는 더 이상 당신들과 함께할 수 없어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없고 앞으로는 전혀 도울 수 없어요. 이게 마지막 경고예요. 어머니는 이제 분노의 기색을 보였다. 너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될 줄 알아? 내가 우리를 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야. 너의 모든 성공도 우리 덕분에 이루어진 거야. 내가 없으면 우리는 다 망하게 돼. 그건 당신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지은은 단호하게 말했다. 제 성공은 오직 제 노력 덕분이에요. 그동안 당신들 덕분이 아니었어요. 이제 저의 삶을 저 스스로 지켜야 할 때가 왔어요. 윤희는 고개를 돌리고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느꼈다. 그녀는 일어나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저는 더 이상 당신들 곁에 있을 수 없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걸 참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저는 저를 위해 살 거예요. 지은은 그 말을 끝으로 집을 나섰다. 밖으로 나가자 그녀는 차가운 바람에 몸을 떨며 한숨을 내쉬었다. 가족에게서 받은 배신감과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확신을 가졌다. 자신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그날 저녁, 지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동안의 상황을 정리하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제 그녀는 자신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동안 가족이 주었던 책임감과 의무는 모두 거짓이었고 그녀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은 자신의 꿈과 자유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다음 날, 지은은 형에게 전화를 걸어 마지막으로 대면할 기회를 만들었다. 그녀는 형에게 모든 사실을 밝혀야 했다. 그가 얼마나 변명하고 회피하려 하더라도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속지 않을 것이다. 형이 전화를 받자 지은은 차분히 말했다. 지훈, 이제 내가 더 이상 너와 어머니를 도울 수 없다고 말했잖아. 모든 걸 돌아볼 필요도 없어. 나는 내가 믿고 있는 그 사업도 더 이상 지원할 수 없을 거야. 이미 너희가 내 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고 있어? 형은 갑자기 말이 막혔다. 무슨 소리야, 언니?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지 마. 지은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이제 모든 걸 끝내야 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족이라면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해. 난 내 삶을 찾아가야 해. 그동안 고마웠어. 하지만 이젠 나도 나만의 길을 걸을 거야. 전화를 끊고 지은은 다시 한번 자신에게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확신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요구에 맞춰 살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녀의 삶은 오직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다. 지은은 형과의 대화를 마친 후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가족의 압박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동안의 죄책감과 부담감을 떨쳐내고 자신의 삶을 다시 찾기로 했다. 그러나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가족과의 관계가 끊어진 후 그녀는 마음속에서 여러 번 흔들렸지만 결국 자신을 위한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결정을 내린 후에도 지은의 삶은 평화롭지 않았다. 가족은 그녀의 결정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특히 어머니와 형은 그녀에게 큰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지은은 점점 더 그들의 행동이 예상보다 훨씬 악의적이고 교묘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녀의 약점을 파고들고 그동안의 정서적 연결을 이용해 그녀를 다시 조종하려고 했다. 하루는 지은이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형지훈이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냉소적인 표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은은 그를 보고 마음속으로 불안한 감정을 느꼈지만 표정에는 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도록 담담한 모습을 유지했다. 언니,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지훈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동시에 무엇인가 절박한 기색이 담겨 있었다. 나는 이미 결정을 내렸어, 지훈. 더 이상 당신들한테 내 삶을 맡길 수 없어. 지은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다시는 이 대화에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럼 이게 끝이라고 생각해? 지훈은 비웃으며 말했다. 너가 그렇게 쉽게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우리가 얼마나 너를 도왔는데 너는 우리가 필요한 순간에 손을 내밀지 않는 거야? 지은은 그의 말을 무시하며 침착하게 말했다. 그동안 내가 너희를 도왔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야. 내가 도움을 준 건 내 의지였고 너희가 내게 요구한 모든 것들은 이제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것들이었어. 지훈은 분노를 억제하지 못한 채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을 움켜잡았다. 너, 진짜 너밖에 모르는 거냐? 너도 알지 않냐? 우리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줬는지. 너는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버릴 수 있냐고.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제 그녀가 해야 할 말을 입 밖으로 꺼냈다. 내가 나에게 무엇을 해줬는지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그게 나를 이용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나는 더 이상 그 안에 갇힐 수 없어. 내가 나를 압박할수록 나는 더 강하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걸 알아도. 그 말에 지훈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결국 자리를 떠났다. 지은은 그가 떠난 뒤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들의 압박을 견뎌야 했고 그들이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낼까 봐 두려웠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무엇보다도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며칠 후 지은은 어머니인 윤희와 마주쳤다. 윤희는 처음에는 그녀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척했지만 곧 그 본색을 드러냈다. 지은, 정말 이렇게 할 거야? 윤희는 고요하게 물었다. 내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될 줄 알아? 우리가 다 망하게 되는 거야? 어머니, 그만하세요. 더 이상 저에게 그런 요구를 하지 마세요. 지은은 말을 이었다. 저는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제 돈을 내어주거나 당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어요. 윤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가 그렇게 나오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너를 키웠고 내가 얼마나 우리에게 의존했는지 알지 않니? 지은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그녀가 얼마나 계산적이고 이기적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감정의 끈에 묶여 있지 않았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면 저는 그런 사랑은 필요 없어요. 그동안 당신들의 요구에 응답한 것이지 사랑에 대한 응답은 아니었어요. 윤희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을 붉혔다. 너무 냉정해. 이렇게 차갑게 대할 수 있니? 우리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줬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나와서 결국 다 배신하는 거야? 지우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서서히 자리를 떠나려 했다. 저는 더 이상 이 대화를 이어갈 수 없어요. 어머니도 이제 제 결정을 받아들여야 해요. 그렇게 떠날 거면 다시는 돌아오지 마. 윤희는 고함을 질렀다. 그러나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다. 그날 밤 지우는 한동안 자리에 누워 있었지만
생각을 정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이제 그녀는 가족을 완전히 끊어내기로 결심했지만 그들의 응징과 보복이 두려웠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 길을 가야만 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고 지우는 다시 한번 결심을 굳혔다. 다음 날, 그녀는 자신의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다. 이번 일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그동안의 자금 유용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모아서 처리할 거예요. 변호사는 그녀의 결정을 듣고 신속히 일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지우는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를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깨달았다. 가족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 알지만 그들과 함께 살 수는 없었다. 그리고 지우는 이제 자신만의 삶을 다시 시작하려는 결심을 다졌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그녀는 남은 모든 힘을 다해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했다. 그동안 모든 관계가 끊어진 후 그녀는 마침내 자유를 얻었고 자신만의 길을 걸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우는 가족과의 결별을 선언한 후 매일같이 그들의 배신을 마주하며 살아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무거운 짐을 지지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어머니와 형은 계속해서 그녀를 압박하며 그녀의 결정을 되돌리려 애썼다. 그들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지은은 점점 더 힘겨운 싸움을 해야만 했다. 하루는 지은이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를 마친 후 차 한 잔을 마시며 잠시 여유를 가지려 할 때였다. 그때 갑자기 형지훈이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지으며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를 보고 순간적으로 긴장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게 유지하려 했다. 언니, 정말 이렇게 끝내는 거야? 지훈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다. 지훈은 그 말을 듣고 차갑게 대답했다. 네,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조종할 수 없어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나 지훈은 그녀의 반응에 예상외로 차분히 말을 이었다. 그게 정말로 끝이라고 생각하냐? 지훈은 의자에 앉으며 지은을 바라보았다. 내가 우리를 버리면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될지 몰라. 이제까지 우리가 너를 도와준 걸 잊은 거냐? 우리가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야? 지은은 그가 말하는 내용에 짜증이 나면서도 침착하게 대처하려 애썼다. 그렇지 않아요, 지훈. 나는 내 힘으로 이 자리에 올랐어요. 그동안 내가 도왔던 것도 내 선택이었고 당신들이 나를 이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지훈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동시에 놀람이 섞여 있었다. 너, 이렇게까지 나올 거야. 그는 다시 한번 그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너는 우리를 이렇게 버리고 나가도 된다고 생각해? 지은은 그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동안 나에게 요구한 모든 것들이 나를 이용하려는 거였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돈을 빼앗기고 감정을 이용당할 수 없어요.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웃음을 지었다. 너는 정말 모르겠구나. 내가 나가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 내가 우리를 버리면 결국 너도 외로울 거야.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야. 그 말을 들은 지은은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러나 그 분노를 억제하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가족에게 내 삶을 맡기지 않겠어요. 내가 선택한 길을 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지훈은 고개를 돌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후 그는 갑자기 일어났다. 내가 정말 그렇게 결심했으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 하지만 너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를 바란다. 지은은 그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떠났고 지은은 다시 혼자 남았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그동안 겪었던 감정의 혼란을 정리하려 애썼다.
이제 가족과의 결별은 그녀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결단이었다는 걸 깨달았지만 여전히 그 과정에서 겪을 고통을 예상할 수 있었다. 며칠 후, 지은은 어머니 윤희와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윤희는 여전히 그녀를 자주 찾아왔고, 지은은 어머니가 그녀를 다시 끌어들이려는 수많은 시도에 지쳐갔다. 그날,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지은,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을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해. 지은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답을 했다. 어머니, 제가 더 이상 듣고 싶은 말은 없어요. 제가 이미 결정을 내렸다고 했잖아요. 윤희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너 정말 이대로 끝낼 거야? 우리가 얼마나 너를 도와줬는데 너가 이렇게 나오는 거 정말 이해할 수 없어. 너도 알고 있잖아. 내가 우리를 버리면 결국 너 혼자 남을 거라고. 그 말에 지은은 다시 한번 결심을 굳혔다. 어머니, 그건 당신들의 착각이에요. 저는 더 이상 당신들의 손에 휘둘리지 않아요. 내 인생은 제가 선택할 거예요. 그날 저녁, 지은은 어머니 집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어머니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윤희는 차를 준비하며 여전히 지은에게 감정을 자극하려는 듯한 말을 꺼냈다. 지은, 내가 이렇게 차갑게 나올 줄은 몰랐어. 우리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넌 알잖아. 우리는 너에게 모든 것을 줬고 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 아니냐? 지은은 조용히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그 말들이 더 이상 그녀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그건 당신들의 생각일 뿐이에요.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어머니는 그녀를 노려보며 말했다. 너, 나중에 후회하지 말아라. 내가 우리를 떠나면 너는 혼자 남게 될 거야. 그 말에 지은은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제 길을 가요. 후회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윤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지은은 그 자리를 떠났다. 다시 한번 그녀는 확신을 가지고 가족을 떠나기로 한 결정을 되새겼다. 하지만 그 뒤에도 가족의 압박은 계속되었다. 그녀는 점점 더 그들이 자신에게 어떤 일을 벌일지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지만 그와 동시에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도 강해졌다. 지우는 결정을 내린 후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그녀는 과거를 버리고 자신을 위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했다. 가족과의 관계를 끊어낸 후 그녀는 점점 더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내면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우는 이제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그 순간,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지우는 가족과의 완전한 결별 후 점차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동안 그녀는 무언가에 갇혀 있었던 기분이었고, 그 굴레에서 벗어난 후 처음으로 온전한 자유를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자유의 무게는 예상보다 더 크고 무겁게 다가왔다. 그녀는 그동안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에 맞추며 살아온 것 같았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순간이었다. 지우는 그동안 그녀를 괴롭히던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먼저 자신을 돌아보았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매일같이 떠오르는 가족의 얼굴과 그들이 자신을 얼마나 조종해왔는지에 대한 기억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를 마주하면서도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자신이 길러온 사업을 더욱 성장시키고 그동안 쌓아온 성취를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그녀는 점차 일에 몰두하면서 자신을 잃어버린 듯한 기분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회사에서의 업무는 이제 예전처럼 부담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게 되었다. 이전에는 가족과의 갈등과 외부의 요구가 그녀의 일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졌다. 지우는 이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이끌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자유를 얻은 만큼
그로 인한 고립감도 있었다. 주변에는 여전히 지은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녀의 친구들이나 지인들은 종종 그녀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이미 이를 받아들였다. 그들은 자신이 가족에게서 배신당한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었다. 그러나 지은은 그들에게 더 이상 의존하거나 그들의 기대에 맞추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린 지 오래였다. 어느 날 지은은 다시 한번 어머니 윤희에게 연락을 받았다. 그녀는 이미 여러 차례 어머니에게서 연락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그녀를 자신의 곁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이날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은,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이제까지 우리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살았는지 알고 있잖아. 윤희는 전화 너머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에게 어떤 피해가 갈지 내가 그렇게 나가면 후회할 거야. 지은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더 이상 저와 이런 대화를 이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미 제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후회하지 않길 바란다. 윤희는 여전히 아쉬운 듯 말을 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잘못한 게 있어? 너가 그렇게 우리를 떠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 지우는 그 말에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미 제 길을 가고 있어요. 나를 떠나보내면 제가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알아주세요. 윤희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은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지은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일 필요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꿈꾸던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날 저녁, 지은은 혼자서 외출을 했다.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것이다. 그녀는 오랜만에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자신이 놓쳤던 것들에 대해 생각했다. 자신이 원했던 것, 하고 싶었던 것, 그리고 지금까지 놓쳐온 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녀는 이 시간을 통해 더 많은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까지 너무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며 살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의 진정한 욕망과 꿈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그녀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을 보니 이번에는 변호사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메시지 내용은 간단했다. 지은 씨, 어머니와 형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귀하의 사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고 지은은 잠시 놀라움과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가족이 자신을 고소하려는 시도에 대해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가족의 압박이 이젠 법적인 다툼으로 이어지려 한다는 사실에 지은은 갑작스러운 배신감과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자신이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는 이 싸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지은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친 후 곧바로 모든 대응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는 법적 대응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선 가족과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그들이 나에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겠다. 나는 내 삶을 지킬 거야. 다음 날, 지은은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서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가족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을 몰아붙였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에게 압박을 가했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었다. 그들은 법적 서류를 제출하며 지은의 사업을 빼앗으려 했고, 그녀가 그동안 만든 모든 것들을 무효화하려 했다. 지은은 그 순간 가족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느꼈다. 하지만 법정에서의 싸움은 예상보다 더 어려웠다. 가족의 변호사들은 매우 교묘하고 공격적으로 대응했다. 그들은 지은을 압박하며 그녀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러나 지은은 냉철하게 대응했다. 그녀는 법적 권리를 주장하며 그들의 거짓 주장에 맞서 싸웠다.
그녀는 이미 가족을 믿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들과의 싸움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 싸움은 몇 주간 지속되었고 지우는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다. 법정에서의 전투가 끝난 후 그녀는 더 이상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이제 그녀의 적이 되었고 지우는 그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렸다. 이젠 자신만의 삶을 살아야 했다. 그 과정에서 지우는 여러 번 자문을 구했다. 이게 정말로 옳은 길일까?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녀는 확신을 가졌다. 네, 내가 선택한 길이다. 나는 내 삶을 살아가야 한다. 법정에서의 싸움이 끝나고 지우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신이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동안의 모든 갈등과 압박을 뛰어넘어 그녀는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이제 그녀는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기로 했다. 지우는 법정에서의 싸움을 끝낸 후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그동안의 고통과 압박이 그녀를 짓누른 채로 있었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과의 모든 연결이 끊어졌고 더 이상 그녀를 억제할 어떤 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지우는 그 후에도 여전히 많은 것을 잃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공허함이 있었다. 그녀는 고요한 저녁,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게 정말 맞는 길이었을까? 여러 번 자문을 했다. 그녀가 선택한 길은 분명 쉽지 않았고 그 대가로 잃은 것들도 많았다. 가족, 친척, 그리고 과거에 자신이 알고 있던 세상은 모두 그녀의 손을 떠났다. 그들이 그녀에게 요구했던 모든 것들, 그들이 그녀에게 남긴 상처는 이제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지우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 인생을 지킬 거야. 과거의 자신에게 얽매이지 않겠다고 다짐한 그 순간, 그녀는 그 길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기로 했다. 누구도 그녀에게 다시 손을 내밀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히 가족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싸움이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지우는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그녀는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동안의 일들은 잠시 뒤로 미뤄두고 이제는 자신의 사업을 다시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했다. 그동안 법적 다툼과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해 잠시 멈춰있던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녀는 이를 통해 자신을 다시 채우기로 결심했다. 이날, 지은은 회의실에서 팀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몇 달 동안 끌어왔던 프로젝트를 마무리 짓기 위해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지켜가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며 진지하게 의견을 나눴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해요. 우리 모두가 이 프로젝트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기회가 될 거예요. 지은은 팀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고했고 팀원들은 그녀의 리더십에 따라 한마음으로 움직였다. 지우는 이제 더 이상 가족의 요구에 시달리거나 그들이 그녀에게 던진 기대에 짓눌리지 않게 되었다. 그녀는 회의 중에도 모든 결정에서 자신감을 보였고 팀원들은 그녀를 믿고 따라갔다. 그녀는 이제 가족과의 관계를 끊어낸 후에도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길을 확립해 나갔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동안 지우는 가끔씩 가족이 떠올랐다. 어머니와 형, 그리고 그들이 남긴 상처들이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감정은 한동안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것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었다. 이제 내가 선택한 길을 걸어가야 해. 더 이상 그들의 기대에 맞출 수는 없어. 그녀는 점차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가족 외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느꼈지만 이제는 점차적으로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쌓아가고 있었다. 사업 파트너들과의 신뢰를 쌓으며 그녀는 점점 더 독립적인 여성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우는 자신을 더욱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워갔다. 어느 날, 지우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일이 바빠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부족했던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다. 그들은 지은이 겪은 모든 일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녀의 결정을 이해하며 지지해 주었다. 너 진짜 강해졌구나. 그동안 너무 많은 걸 잃었지만 지금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아의 친구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자신에게서 벗어났고 앞으로의 자신이 더 기대되었다. 그날 밤, 지은은 친구들과 헤어진 후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 길을 걷는 동안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이제 내가 선택한 길이 맞았을까? 그러나 그때마다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대답은 확고했다. 네, 맞았다. 나는 이제 내가 선택한 길을 따라가야 해. 그녀는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서 다시 한번 생각했다. 이제는 가족이 아닌 자신만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 그녀에게는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따라가기로 했다. 그 길이 고독하고 힘들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그녀에게 주어진 선택이었다. 그동안의 갈등과 싸움은 이제 끝났고 지우는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맞서 싸운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가족에게서 떠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그녀가 겪어야 했던 감정의 상처들이 얼마나 깊었는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상처는 이제 그녀의 힘이 되었고, 과거를 떠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자양분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가족에게 의존하거나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려 하지 않았다. 이제 지우는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그녀는 진정한 자유를 찾았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지우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는 나만을 위해 살 거야. 그동안의 고통과 상처는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나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야.